네. 자, 그래요. 지금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네. 평택을 얘기인데 네. 조국당이 이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차명 대부업을 네. 김용남 후보가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예 어제는 뭐 거취를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불쾌한 입장을 내면서도 한 입으로 예의주시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돌아보건대 이 차명 대법 의혹 우리 네. 하헌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조국의 강을 건너서 김용남의 늪으로 빠지지 않은 거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용남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 얘기냐, 뭐 이렇게. 네, 조국 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일부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다른 방송들에도 말을 드렸습니다만 김용남 후보 흠결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흠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란 건 상대편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가 흠결이 있는 후보라는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을 때 조국 후보가 하자가 많은 후보라는 걸 그분들이 수용을 하느냐 하면 수용 안 하시더라고요. 수용 안 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소유. 그러니까 방금 뭐 차명 대부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차명이라는 말을 빼고요. 사실은 대부업체 소유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차명이라는 건 이름을 빌려서 몰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지분은 김용남 후보자가 자기 이름 그냥 실명 다 밝히고 법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차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적절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 그걸 보통 차명 경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진 않죠. 예, 보통 전문 경영인을 쓴다라고 한다든가 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삼성전자도 지금 차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뭐 통화 녹취상으로는 차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차용을 해서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정확하게 용어에 맞아떨어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대부업체 소유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떳떳한 일이냐 하면은 그거는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뭐 대부업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소위 보좌진 갑질이라는 것도 그건 김 후보가 잘못한 일이고 그런데 제가 전례와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과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전례는 갑질당한 피해자를 나쁜 사람 만드는 식으로 버틴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재차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재차 요구하면 계속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대평가를 해보자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뭐 이를테면은 지금은 어느 것까지 김용남 후보자를 공격하냐면은 뭐 성범죄자들 변호한 것까지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조국 혁신당은 성범죄 2차 가해 정당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는다? 네. 이걸 윤리적으로 비난한다는 건 그렇게 주장할 거면 조국 혁신당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돼요. 성범죄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그렇게 못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얘기인데다가 문명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그걸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유권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조국 혁신당이 하니까 저는 좀 황당한 거죠. 조국 혁신당은 뭐라 그랬냐면 조국 후보 뭐 예전에 국회의원들 조국 10개명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거 아예 그냥 본인이 천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그 코스피가 뭐 따뜻한 어떤 그 국민들에게도 다 퍼져야 된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온건하고 따뜻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가 삼전닉스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업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부업체 소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조국 후보자께서 항상 자기가 받는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방어막으로 쳐왔던 것이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예. 얘기 막 했거든요. 예. 자기가 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과드리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위반으로 따졌을 때 지금 위법한 것으로 지금 판결이 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남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맞냐는 거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비판받을 때는 이게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항상 차단을 해왔던 상황인 것이고. 두 번째는 유권자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상대 후보나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저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판을 그런 점에서 이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 결국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제가 돌려드리는 거죠. 그 비판 수용할 수 있는데 유권자의 판단 한번 들어보자. 아직 이거는 위법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바위 하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야바위. 제가 이제 조국의 강을 부디 이제 불가역적으로 건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느니 조국의 강을 건너서 김용남의 늪으로 가려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인 게 김용남 의원께서 그 평택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김용남의 정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엄연히 계시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8월 달에. 저희 정당이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있는 중도 보수 확장된 정당인 것이지. 다만 조국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은 그냥 민주당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위선 내로남불에 휩싸인 거거든요. 조국의 강을 건너서 김용남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도 그 강 건너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중도 확장, 중도 보수 확장, 실형 노선에 민주당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분들이 조국의 강을 건너서 김용남 늪에 빠진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구사하는 건 좀 뻔뻔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을 잔뜩 지켜 세워준 꼴이 됐는데 그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국이 자꾸 김용남을 띄워주니까 김용남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 조국이 이렇게 활갑게 씹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큰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도리어 김용남 선거운동을 해준 꼴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께서 김용남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할 만큼 떳떳한가요?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이름과 지지율을 걸고 어떤 인사를 내각에 지명하는 경우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하면은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조금 좀 부적절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했을 경우에는 저도 나서서 대통령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제고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선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자의 대부업체 관련한 보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지탄이라든가 조국 사태, 이를테면 조국 사태처럼 비난의 어떤 그 대상처럼 된다든가 이런 징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제가 사설을 다 봤는데 김용남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조국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모르겠거든요. 정말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역량도 보여주신 분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황당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김용남 후보자의 어떤 지금 소위 의혹이라든가 흠결이라든가 이런 걸 방어하려고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게 조국이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외에 조국혁신당 분들이나 조국 후보자께서 김용남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스러운 사람이라 만드니까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면 국민의힘 분들이 민주당도 독재하는 정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국민의힘이 할 소린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랑 그 입법 다수당의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조금 일부 국민들께 힘자랑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할 때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걸 국민의힘에서 너희 독재 정당이다 이랬을 때 그걸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저희가 유권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경청해야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또 우리 진영 스피커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김어준 스피커를 통해서 김용남이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유시민이 조국을 지지하라 이렇게 말한 것과 그렇게 뭐 그게 다르지 않는 어떤 맥락이고 하니까 파장은 아마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선거 공보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용남은 전과가 제로. 근데 조국은 징역 2년인데 국가보안법은 그렇다 치고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직권남용. 이걸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누가 더 흠결이 많은지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디 조국의 강을 건너 주십시오라고 SNS에 하나 썼었는데 그 글을 쓰고 다음 날인가 이렇게 그 대부업체 관련한 어떤 그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이제 뭐 조국 김용남의 강은 안 건너도 되냐, 대부업체 관련해서 아무 말 할 말 없냐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뭐 확정된 범죄도 아닌데 아니 대부업체라는 말만 듣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여기고, 아니 또 일부는 뭐 사채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업하고 사채업은 다르지. 인간들아, 이 대부업은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황당했던 것이, 반박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거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건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냐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라는 분이 그렇게 떳떳한 분이고 남의 흠결을 가지고 물어뜯고 네거티브전을 할 만큼 떳떳한 상품이냐는 거죠. 그 신장식 씨, 그 양반이 또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뭐 김용남에 대해서 정죄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그 과거 전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무면허 운전, 이게 평범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분이 마이크 잡고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패널들 혹은 스피커들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아주 삼갑니다. 아주 삼갑니다. 그렇죠. 아니 심지어 김용남 후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김용남 후보도. 김용남 후보가 그 제대로 네거티브를 하려고 들면 토론 때 얘기를 했겠죠. 말도 잘하는데다. 당신 문서 위조한 사람 아니냐, 입시 비리 저지른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겠죠. 거기서 아니라고 답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맞다고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면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용남 후보자도. 그리고 다른 어떤 선거 패널,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국민의힘한테 하듯이 독하게 하자면 얼마든지 더 독하게 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자께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로 확정난 부분, 검찰개혁에 실패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국 혁신당에서 하듯이 지금 뒷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맞습니다. 왜 저렇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숭고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정의로운 행위로 치환하고, 상대 당에서 하는 모든 후보, 자기가 아닌 모든 어떤 세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탄압하는 거고 핍박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이제 이번에 조국이 안 되면은 너무나 그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용남을 누르고 이겨야겠다 하는 바람에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 그 조사 결과를 방금 김어준 씨가 발표를 했습니다. 평택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김용남 28.9, 조국 24.9, 유이동 네. 20.6, 그리고 네. 황교안 11.9, 진보당 김재현 4.8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김재현하고 황교안을 지우고 세 사람 간 이제 경쟁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런 전제가 가능한가요? 김재현도 황교안도 다 이제 드랍한다. 이런 전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세 사람만 놓고 봤더니 김용남 30.1, 조국 29, 유이동 27.1. 아, 이렇게 조사를 설계한 김어준 씨의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예. 아니 그렇게 단일화를 하면은 당연히 김용남 후보한테 더 유리해지죠. 너무 당연한 건데 무슨 황교안 제가 어디 가서 이거는 이제 방송을 다 본 건 아니고 네. 클립으로 봤는데 황교안 유이동이 단일화하거나 황교안이 드랍하면 유이동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뭐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네. 황교안이 단일화 한다고 유이동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예. 선거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판세가 정리돼서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저는 김용남 후보자가 당연히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에서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 500명이니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표본 오차입니다. 표집 방법은 이제 성별, 연령대별, 또 권역별 비례 할당 후에 무작위 추출한 것인데,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로 한 것입니다. ARS 조사를 했어요. ARS 조사를 했다면은 조국 지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응답률은 8%였고요. 조사 기간은 이번 대부업체 논란이 있기 전인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여론조사 꼬치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대부업체나 네거티브를 말고 딱 하나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일단은 평택을 선거를 자꾸 그런 진흙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충분히 했으니, 네. 선거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만 짧게 논평을 하자면, 네. 선거는 그 사랑 고백 비슷한 거거든요. 아, 사랑 고백. 오. 그래서 자꾸 연고를 따지는 것이고, 이 유권자층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 지금 집에 그래도 집도 멀쩡히 잘 돌아가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원을 다 가지고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네. 그 평택을 해서 국회까지 출퇴근할 것이냐 물었는데 X를 답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O 했는데. 예. 이제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거기서 출퇴근하겠느냐, 피곤한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뭔 의미냐면, 예. 사랑 고백하는 대상이 네. 나 매일매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네. 아니 그거 뭐 나도 일이 있고 뭐 잘 때는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매일매일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할 때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굳이 왜 사랑 고백하는 대상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까? 그죠? 내가 매일매일 일도 안 하고 뭐 돈도 안 벌고 계속 너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해도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한심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난 내일 4시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은 황당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평택 주민들이 진짜 국회에 공무가 바쁜데 평택에서 안 자고 서울 근처에서 있다가 출근했다고 그걸 문제 삼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공직에 임하는 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태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빈정이 상하게 하는 어떤 캠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 네거티브 하기 전에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지역구 국회의원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부업체 논란이 그 향후의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그 최종 결과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네.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무리 저희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예.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상대 후보가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런 네거티브 되게 선거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이게 야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네. 어느 업체, 어느 활동들 이런 것들 다 정치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제가 평택을 주민이면 네. 조국 후보한테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는. A와 B가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A가 네. 김용남이 대부업체 운영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맞냐? 그 국회의원 돼서 되겠냐? 라고 했을 때 B는 그러면 조국은 얘는 공문서를 아예 위조했다고, 사무소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아니 입시 비리가 있는데 말이야. 아니, 얘는 그럼 얘를 찍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테지만 네. 평택을 지역에서는 그냥 중도 스윙 보터들도 있을 테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테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김용남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이거는 부적절해라고 판단한다고 쳤을 때 네. 그분이 그렇다고 투표장 가서 조국을 찍기보다는 유이동 찍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조국이냐 유이동이냐 놓고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김용남 후보자를 못 찍겠어, 이 의혹으로 못 찍겠어라고 했을 때 그게 조국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예. 차라리 유이동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겠죠. 그분들은. 예.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도 만만치 않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네거티브 공세가 본인의 득표력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조국은 도덕성으로 상대와의 비교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혹은 동정심으로 그렇게 표를 얻으려고 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을 하면 할수록 국힘 제로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이동 찍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이입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거티브를 해서 두 후보 모두에게 손을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손을 가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까보니까 조국 정식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김용남 후보도 별로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조국을 찍을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의혹들이 선거에 부각되지 않은 유이동을 찍겠습니까?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힘 제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선거 캠페인 전개할 때 조금 포지티브한 걸로 평가를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조국 후보자께서 내가 과거에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한다. 나는 이 선거 전에 있어서 어쨌든 처음에 험지 중에 험지라고 제가 밝히긴 했으나 지금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내가 수용한다. 여기서 그러면 평택의 미래를 놓고 민주당과 한번 긍정적인 경쟁을 한번 해보자. 난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국 후보자한테 막 네거티브 퍼부으면 우리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구도로 갔으면은 조국 후보자 혹은 저는 계속 김용남 후보자 지지했겠습니다만 민주당 사람이니까 둘 중 한 명이 돼서 결국 민주당 파이 안에서 민주 진영 파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주장대로. 근데 서로 진흙탕 튀겨가지고 서로 손이 안 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국힘 제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조국 혁신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도리어 국힘을 회생시키는,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말이 꼭 이렇게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3명 남겼을 때 2명이 그냥 칼 들고 막 찌르고 이러고 나면 그냥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 전개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발 그 조국 후보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퇴장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선택을 주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대부업체 논란과 관련해서 선거 종반이라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블랙아웃 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 이 시점 전에 다른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꽃과 비슷하면, 그러니까 김용남이 앞서는 여론조사와 비슷하면 결국 이제 김용남으로 전략 투표 단일화하는 흐름까지 포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네. 근데 우리 유권자들 현명합니다. 우리 유권자들 다 알아서 보고 판단하고요. 그냥 뭐 조국 혁신당 분들은 일단은 아무거나 막 던져 놓으면 오물을 묻혀 놓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그 짧은 기간 내에 선거 판세에 유리해진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저 국힘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네거티브를 통해서 득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 그 본인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이런 후보가 다른 후보의 그 도덕성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거티브라는 건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 네. 이제 완전히 그 판세가 붙어 있을 때 네. 그럴 때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깎으면은 자기 투표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깎아서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네거티브로 이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깎인 표가 자기한테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상대방 표를 깎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김용남 후보자한테 갈 표가 예. 결집돼 있던 표가 과연 저 방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그 대부업 그걸로 깎이겠느냐? 예.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 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조국이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팀 김어준, 범 문재인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네. 이들의 지금 행동이 거의 통일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조국을 밀고 있을까요? 심지어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조국이 이번에 이겨야 한다라는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그 심리와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조국 혁신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예. 말을 안 하니까요. 말을 안 하니까. 캠페인을 할 때 자기가 왜 국회에 들어가야 되고 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왜 국민 유권자들이 본인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주로 말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캠페인 내내 김용남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뭐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네거티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으면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공동체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지 네. 조국은 이번에 국회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네. 캠페인을 전개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럼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끼리는 뭐 텔레파시를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 김호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게 더 나아 보인다고? 왜 나아 보이는지에 대한 말을 안 해요. 그 논리적인 양반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또. 네. 그게 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낫다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저희가 김용남 후보자를 당선시킬 때 당선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유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꼭 민주당이라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김용민 PD님만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중도 보수 확장 실용 노선으로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당선시켜서 네. 자본시장 관련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운영 뒷받침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이 당선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당에서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네. 다른 사람 헐뜯는 거 말고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캠페인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아울러 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에게 의존하는 정치를 하는지 네. 그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 도련님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도와주고 밀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이런 정치. 아니 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유권자들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국이라는 분은 조국 신당에 계신 분들은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조국혁신당을 왜 창당했는지도 몰라요. 말로는 이제 뭐 쇄빙선이 되겠다, 뭐 민주당이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못하는 역할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법무부 장관을 국민 여론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이후에 서울대학교 교수 직함도 그만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총선이 열리면서 사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돌파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분의 개인적 동기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것을 공적으로는 어떻게 포장했냐면 내가 윤석열 잡으려고 정치 시작하고 창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동기였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이미.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시민 작가께서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지금 역할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할이 끝났으면 해산인 거예요. 아니 한여름에 쇄빙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쇄빙선이라는 것도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라는 공동 전선을 칠 때 우당으로서 그냥 인정을 한 거지. 뭐가 쇄빙선이라는 겁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조국혁신당이 왜 쇄빙선입니까? 조국혁신당이 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와 함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냈기 때문에 쇄빙선이란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윤석열 탄핵을 견인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거 국민들께 국회나 광장으로 나오게 설득을 하고 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대체 그 쇄빙선이라는 건지 이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구호에 대해서 저희가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쇄빙선이라는 걸 폄훼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역할이 끝났는데 그 역할이 끝났으면 다른 것들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왜 존재해야 되며 국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못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의의를 본인 스스로 유권자들한테 소위 전파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생존투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존투쟁. 생존투쟁만 하는 정당에 대해서 유권자는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냉혹해서 진보정당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심판해버렸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년은 너무 길다 하다가 지금 민주당을 흔드는 거 보니까 4년은 너무 길다. 지금 그렇게 바꾼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하원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원기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